네, 안녕하십니까. 12주차에서는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교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과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교육 순서이죠. 자, 12주차 1강에서는 창의성 개발 방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의성 개발 방법과 관련된 이해에서 창의성 기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창의성 기법 같은 경우는 그 과학 교과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교과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의성 기법은 어떤 사고, 그러니까 유형의 사고를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사고의 하나의 절차 또는 사고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 기법을 정의하자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 창의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창의성 훈련 도구를 우리는 창의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 기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조합하는 데 필요한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기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창의성 기법은 다양한 유아과학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활동 과정에서 창의성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산적, 좀 확산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이런 발산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주어진 이제 다양한 일상생활 관련 과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과학 활동에서 뭔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창의성 기법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창의성 기법 같은 경우는 과학 활동 과정 중에서 다양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와 상황에 적합한 창의성 기법을 잘 골라서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유아과학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성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아이디어, 두뇌 폭풍이라는 의미로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계속 산출해내는 이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거. 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아이디어 수에 초점을 두시는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는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광범위한 게 좋고요.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소집단별로 너무 많은 집단보다는 좀 이렇게 4~5명이라든지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에는요, 평가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한 확장시킬 수 있고 최종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면 되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있는 종이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을 하면 되죠. 자, 종이 불기 관련된 사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종이를 접어서 물에 띄어서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보이겠죠?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자, 종이접기를 하던 유아들은 색종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민주, 나는 색종이로 강아지 접을 거야. 혜민, 종이 접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승희, 종이 찍기도 하고,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종이 찍기 했었죠?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겠죠? 이럴 때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얘들아, 종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자 라는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종이로 할 수 있는 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주원, 비행기 접어요. 혜민, 그럼 난 배에 접어서 띄울래. 물 위에 띄워볼까? 나 민주, 난 그림 그리기요. 승희, 못 쓰는 종이는 구겨요. 구겨서 공놀이 하는 것을 만들어요. 주원,
종이를 구겨서 불어보자. 공으로 만들어서 얼마만큼 높이 불 수 있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다양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아들은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종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해낸 아이디어를 또 놀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의성 기법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PMI 기법입니다. 자, PMI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스트, 흥미 이렇게 해서 PMI 기법이라고 불러지고요. 다시 말해서 PMI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살펴보는데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첫 번째, 더하기는 아이디어의 생성이나 실행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모든 점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점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PMI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기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서로 이제 비교해서 장단점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초이스할 수 있겠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에서 생성된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적절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활용 가능한 기법을 우리는 PMI라고 합니다. 자, PMI 같은 경우 구체적인 이제 실예를 보실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추산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휴지에 대해서 탐색하던 유아들은 휴지를 주제로 PMI 활동을 하는데요. 교사가 얘들아 휴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아영이가 휴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경민 더러운 책상을 닦아줘요. 손도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젖으면 쓸 수 없어요. 아껴 써야 해요. 휴지의 새롭고 흥미로운 점을 생각해 볼까? 교사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민이가 휴지로 지난번에 물감놀이를 했었어요. 흡수됐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변했지요. 아영이는 휴지로 기차놀이도 할 수 있어요. 민주, 그것도 할 수 있어. 미라처럼. 혜진이는 그거 휴지처럼 생겼잖아. 우리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PMI 기법으로 적용된 유아과학 활동 놀이가 진행되는데요. 놀이 실행 전에 교사는 휴지를 소중히 다뤄야 하는 이유와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휴지로 흥미롭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왼쪽 이제 사진과 같이 놀이를 실행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창의성 기법으로는 색다른 용도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색다른 용도법 같은 경우는요. 사물 등의 원래의 용도 외에 색다르게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기법이 바로 색다른 용도법인데요. 자, 처음에는 친숙하고 간단한 물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활동이 좀 익숙해지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확장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아에게 친숙한 사물을 제시를 하고요.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성된 아이디어는 서로 친구들과 탐색 공유하고 가장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색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기는 활동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색다른 용도법의 예를 보실게요. 얘들아, 빨대를 색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빨대는 액체나 물을 이제 빨아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 친구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색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을까? 자, 미술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재료로 주어진 빨대로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색깔 빨대가 있어. 음료수를 만들 때 끼울까? 그거 말고 다르게. 난 다른 거 만들래, 빨대로. 빨대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번에 빨대를 했더니 소리도 나던데? 그럼 나는 빨대 피리를 만들어야지. 나도.
자, 유아들은 이제 빨대를 색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빨대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기를 적용을 합니다. 빨대가 피리가 되었네. 우와, 컵 나무도 되었어. 빨대 열매가 자라라. 자, 이렇게 네, 새로운 네, 용도로 사용하는 빨대의 과학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왼쪽과 같이 뭡니까? 네, 이렇게 빨대로 다양한 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창의성 기법은 여러분들 강제결합법입니다. 자, 강제결합법 같은 경우는 서로 관련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물들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우연히 결합시켰는데 좀 더 색다른, 다양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는 방법. 자,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을 억지로 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강제결합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강제결합법 같은 경우는 유아들의 이런 주변 환경과 연관된 이런 사물이라든지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하게 해서 이 중에서 2개 이상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강제결합법은요, 활동 주제와 관련된 사물이나 단어를 사용해서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강제결합법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네. 어쨌든 전혀 관련 없는 액체들을 합체했더니 새로운 뭔가, 네, 재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강제결합법. 우리 서로 합체해볼까? 자,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요. 네, 뭐가 되어 있나요? 네. 다양한 이제 그 물감과, 네, 물을 섞는 것은 일반적이죠. 근데 새로운 이제 액체를 섞습니다. 어떻게? 그죠? 네. 계란을 발견을 해서 계란의 흰자와 물감을 섞어보고 계란의 노른자와 물감을 섞어봐서 새로운 성질의 네, 아이디어 상품, 그쵸? 새로운 물감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템페라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 그 계란과 섞은 이 그 물감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감과 물로 색의 변화에 대해서 경험을 한 다음에 유아들은 물감과 무엇을 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물감에 물을 많이 섞으면 색깔이 연해져. 물 말고 다른 거 섞어볼까? 물 말고 다른 건 무엇을 섞지? 지난번에 우리 소금으로도 그림을 그렸잖아. 소금 섞기도 하겠죠? 맞아. 그럼 이번에는 뭘 섞어볼까? 요리할 때 사용하는 물엿 섞어볼까? 물엿 섞어도 됩니다. 좋아. 그렇게 서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계란도 있었는데? 계란의 노른자와 물감 섞어볼까? 흰자와 섞어볼까? 이렇게 이제, 네, 강제결합법 확장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유아들은 물감과 섞을 수 있는 다른 물질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네, 생성된 아이디어로 물감과 다양한 물질을 강제결합합니다. 물이랑 물감을 섞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물과 물엿을 섞으니까 더 끈적하네. 색깔도 달라졌어. 이렇게 해서 강제결합을 적용한 다양한 네, 물질의 상태 변화. 그쵸? 물질과 물질의 결합을 통한 네, 이런 그 물질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과학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스캠퍼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 스캠퍼는 여기 7단어의 약자의 네, 앞 글자를 첫 자를 따와서 만든 것을 우리 스캠퍼라고 하는데요. 자, S, 그러니까 대치, 그 다음에 C, 결합, A, 조정, M, 수정, 확대, 축소, 그 다음 P는 다른 용도, E는 제거, R은 재정리 또는 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쭉 앞글자를 따서 스캠퍼입니다. 어떻게든 이 스캠퍼 안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결합을 하고, 어떤 거는 바꾸고, 어떤 거는 수정하고, 어떤 건 제거하고, 어떤 거는 재정리하고, 어떤 거는 다른 용도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스캠퍼는 정해진 사물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기존과 다르게 변형시키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스캠퍼는 주어진 문제를 순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네, 유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우리 주변에 스캠퍼로 활용된 사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경험들을 갖게 하는 것 또한
네,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요. 통통배를 다르게 변신시켜요. 자, 종이배를 접어서 물에 띄우는 경험을 한 유아들은 종이배가 물 위에 금방 젖고 빨리 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어떻게 하면 배가 젖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승민이가 배가 젖어서 속상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영지가 종이배를 다르게 만들어 볼까? 선우 종이를 다른 걸로 바꿔보자. 그죠? 스킨퍼 기법에 이제 바꿔보는 거. 난 두꺼운 마본지로 해볼래. 깃발도 더 높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재민이가 나 나무로 만들래? 바퀴도 만들어야지. 그쵸? 이렇게 지금 스캔퍼 기법들의 뭐 변형, 그쵸? 추가,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소연. 나는 동그랗게 만들어 봐야지. 그럼 바퀴처럼 굴려서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유아들은 이렇게 다양한 스캔퍼 기법을 적용을 해서 종이 배를 다르게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배를 가지고 또 실험을 이어지겠죠. 우리 모두 다른 배가 되었네. 그럼 우리 물 위에 띄워보자. 어떤 배가 가장 잘 빨리 갈까? 어떤 배가 가장 오래 뜰까? 이렇게 다양한 과학 실험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창의성 개발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유아들의 이런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학 활동을 통한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구성 요소는요. 이런 창의적인 활동의 기본 요소를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의적인 요소. 그다음 두 번째, 인지적인 요소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 이런 창의적인 사고 기능은 이런 인지적인 요소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크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의성 개발의 구성 요소, 그 인지적인 요소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유창성의 정의입니다. 유창성 같은 경우는요, 특정 상황에서 아이디어의 풍부함, 그쵸? 그래서 관련된 아이디어의 양적인 능력을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내는 거.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가장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것을 우리는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은요, 좀 고정된 틀에 박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 좀 정형화된 이런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시각, 관점을 변화시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거.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자, 독창성은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이런 창의적인 사고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독창성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창의적인 사고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독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의성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성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표상을 지속적으로 정교화시켜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완해서 정교하게 다듬는 것. 한마디로 창의성 사고의 원동력, 창의성을 구체화시켜서 다듬어가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런 창의적인 사고 기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성 같은 경우는 뭐죠? 이 나무니까 비슷한 것들을 모두 찾아보자. 또는 종이를 붙이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면 되겠죠. 융통성, 물을 냉장고에 넣는 거 말고 또 얼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쵸? 좀 관점을 변화시켜서 다른 방법의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 그냥 스티로폼 공을 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후 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스티로폼 공을 띄울 수 있을까? 다른 관점을 또 찾아내는 거, 융통성입니다. 독창성, 비눗방울을 동그랗게 말고 다른 모양 비눗방울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흔히 비눗방울은 동그란데, 그쵸? 이제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새로 개발해내는 거. 자, 물 위에 뜨는 물건을 가라앉게는 방법은 없을까? 그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죠. 자, 물에 가라앉는 물건을 또 뜨게 하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정교성의 예. 얘들아, 자동문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속 정교화시켜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죠. 그 다음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려면은 길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정교화시켜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길의 모양을 구체화시켜서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걸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정교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 개발의 구성 요소, 이제 창의적인 사고 성향입니다. 성향 같은 경우는 정의적인 영역이죠. 자,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 성향은 정의적인 영역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이제 특성이라든지 태도, 성향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발성, 호기심, 집착성, 개방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발성의 정의는 문제 상황이라든지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호기심은 일상생활이나 주변 환경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태도를 얘기하고요. 집착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태도. 자, 개방성은요, 자신의 주장을 좀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른 친구의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해서,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려는 이런 좀 더 오픈된 개방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는요, 자발성은 나뭇잎 색이 왜 변하는지 궁금하구나. 함께 알아볼까? 그 다음에 비눗방울 어떻게 하면 크게 불 수 있을지 내가 보여줄래? 자발성, 그다음 호기심은 스티로폼 공은 왜 물에 뜨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 의문적인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 고드름이 생겼어. 겨울에 고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드름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런 호기심. 집착성은요,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방법도 계속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물이 길을 따라 내려오지 않네. 다른 방법으로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개방성. 이 방법으로는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종이가 나무에 붙지 않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